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욱의 고수배급을 진행하고 있는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과열 현상을 띠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방법도 인기가 있는 상품처럼 이렇게 유행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유행을 따고 가다 보면 최고점에서는 언제나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552-7440, 552-744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이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자, 최근 들어서는 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재개발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투자 방법에 있어서 언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과연 몇 년 후에 매도 전략을 세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유행처럼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종착점에는 거의 언제나 이 수익형 부동산인 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지역과 그리고 상품에 대한 부분을 보다 좀 선정하는 방법을 좀 더 유심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은 저금리의 장기화, 이젠 저금리가 우리나라도 이제 고금리로 바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 예금 금리가 매우 낮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좀 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노령 인구의 증가가 되겠죠. 예전에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회사나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많이 발생시켰는데, 이제 노령화로 인해서 이 수입이 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통해서 열심히 이 월세를 받는 방법, 그리고 또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생각하게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노후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령 인구가 증가되고 노후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 1, 2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이 1, 2인 가구가 증가되는 부동산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역세권의 향후의 재개발이라든가 개발의 차이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이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했었던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가, 그리고 소형 아파트, 그리고 또 제주도라든가 또는 이 조심권의 분양형 호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피스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입지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룸형 오피스텔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 오피스텔은 주로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죠. 원룸형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다소 저렴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공급량이 과잉되면서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 수익률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월세 부분이 공실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부동산, 이 오피스텔의 인기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되면서 또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인 가구를 타겟으로 겨냥한 임대 수요층이 증가하면서 이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우수한 공간 활용,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옵션 같은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옵션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공급 과잉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선택을 상당히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월피세는 원래 주거를 하겠지만 그도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록세라든가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점, 취득록세가 주택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면 1.2%의 취득세라면 이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를 나가기 때문에 좀 취득세가 좀 더 높다라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 수익률 같은 광고에 좀 유지하시고요. 항상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 입지 여건이 좋아질 지역을 조금 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가입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한다면 많은 분들이 상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가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초보 투자자들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상가를 조금 더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권이 좋다고 다 장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 돼야 상가는 임차료에 대한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권보다는 장사가 잘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단지 내 상가, 분양 상가, 그리고 상가주택, 그리고 또 밀리오리 같은 테마 상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지 내 상가라고 얘기 드리는데 자, 단지 내 상가가 공실의 위험성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매매 가격은 올라가고 월세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수익률은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안정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임대를 받아서 영업을 하십니다. 창업을 하시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야 공실률이 없겠죠. 따라서 권리금,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면 공실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젠 투자자보다도 창업자, 실제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창업자의 눈높이로 상가를 바라봐야 상가 투자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부분이 보여지겠습니다. 자, 이제 다세대 주택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방송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다세대 주택은 핵심 지역 앞으로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고 입지 여건이 매우 좋은 지역, 즉 업무적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들을 공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가구 주택과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궁금해 하시는데 둘 다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의 주인이 하나, 다세대 주택은 건물 안에 호수별로 주인이 다 다르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세대 주택은 보통 4계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세대 주택을 볼 때도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이 임차인들의 눈높이, 즉 임차인들이 원하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성공적으로 매도도 가능하시고 높은 임차료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관리 업체를 통한 이 관리가 잘 됐을 때는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시적 흐름에 적응을 해가지고 1인 가구나 저금리에 기조로 한 전세랑 월세를 투자했을 때 극대적인 차익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분양이나 또는 경매 물건 중에서 잘 선택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입지다. 입지가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상품입니다. 보통 본다면 입지보다 상품을 먼저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일 먼저는 입지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거주와 임대 등 매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거주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다 한다는데 모든 토끼를 다 쫓아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놓아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거주를 할 것인지 목적을 정확하게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투자하신다라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리라라고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소형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는 우리가 아파트가 2008년도 이후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상당히 하락이 있었지만 소형, 그중에서도 중소형 아파트가 상당히 가격을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자, 실제 예로 적은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제곱미터보다는 더 많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2008년도 이후로는 이렇게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로 있었다. 이 면은 뭐냐면 바로 임대도 가능하고 나중에 차후에 거주도 가능한 아파트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황금성과 관리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형 아파트를 원하시는 거고요. 예전에는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역 선택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역세권이고 인구가 유입되고 그리고 유출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소형 아파트는 무엇보다도 이 출퇴근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너무 먼다라면 조금 더 투자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자체가 원래는 다른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 수익률 자체는 좀 다소 낮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성이 좋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고 이제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이었었던 부분인데요. 자, 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간혹 이제 많이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전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 바뀌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자, 이 투자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면세적인 그런 게 있는데 자, 임대 제한 규제가 지금 폐지 예정이 돼 있고요. 자, 기업을 대상으로 임차 관리하기 때문에 기업이 잘 운영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 공실의 위험 없이 좀 잘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겠고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저렴한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평당 이 분양가 자체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층형 집합 건물에 대한 법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환급성은 다소 좀 떨어진다라는 점이 이 지상세의 단점이지만 또 수익률이 높다라는 부분이 또 장점이기 때문에 잘 균형 맞춰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분양형 호텔인데요. 자, 분양형 호텔은 한동안 굉장히 많은 분양 성공을 이뤄냈었죠. 제주도라든가 또는 이런 관광지에 최근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호텔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분양형 호텔로서 이제 매우 공급을 했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자, 외국 관광의 1000만 명 시대가 접어들면서 제주도라든가 부산 그리고 도심권에 이런 분양형 호텔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월세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 투자를 많이 하셨었고 건데 자, 이 호텔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조심할 점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과장 광고 즉 확정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 업체의 운영 상태라든가 재정 관리 정도는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약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이 분양 호텔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셰어하우스의 인기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다세대 주택을 도심권에 얻어놓고서 게스트하우스를 등록을 해서 외국 관광객들한테 또 이렇게 임대 상품으로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라는 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시의 유의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과도한 확정 수익률 유혹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항상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겠지만서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한다라는 것은 항상 좀 조심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 보시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 수익률보다는 항상 입지 여건을 정확하게 좀 더 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 운영의 노하우도 중요하겠지만 입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이런 부분의 부동산이 바로 진정한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임차인의 관점. 왜? 임차인이 월세를 잘 지급을 해줘야 이 월세로 인해서 수익률이 발생하게 되고 이 수익률이 곧 부동산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 나의 관점보다는 임차인의 관점, 즉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임차인의 관점에서 집을 매입을 하셔야지만 안전한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을 활용하되 무리한 대출. 즉 뭐냐면 지렛대 효과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금리로 인해서 내 돈으로 집 한 채 산다라면 대출을 활용했을 때는 집을 두 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렛대 효과로 인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한다라면 나중에 혹시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잘 견딜 수 있는 무리한 대출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자, 친구가 어디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방송이나 또는 공부를 통해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듣고요. 이렇게 지역 선정이라든가 또 상품 선정을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소액으로 월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도 핵심 지역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날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 5호선, 6호선 공동역 6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요.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10명까지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전화 주셔야지 이번 주에 또 하실 수 있고요. 자칫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청자는 서울전화 02-552-7440으로 전화 주시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도요. 항상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 소형 아파트는 안전하게 관리도 가능하시고 나중에 황금성으로 인한 시세 차익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인 신당역을 도보 7분에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자, 대지 7.3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총 13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 총 8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구조로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1, 2인 가구들이 거주하시기 상당히 알맞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7년 7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 원이 되겠고요. 자, 이 아파트를 추천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구 황학동은 업무와 상업지역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본다라면 상업지역에 표시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이 붉은색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강남 지역과 그리고 도심권입니다. 한양 도심권, 이 중구가 있는 도심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권역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개 지역을 합쳐서 3도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3도심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바로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소형 아파트의 인기로 인해서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소형 아파트는 바로 거주와 임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의 또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추천해 드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신다면 신당역의 도보소 7분 거리에 위치되어 있고요. 동묘 앞 역에서도 약 7분 정도 거리면 도달 가능하겠다. 자, 주변 보시면은 전부 다 환승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환승역이기 때문에 지하철역 노선으로서는 어디든지 잘 갈 수 있는 이 교통망이 굉장히 촘촘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왼쪽에 보시면 동대문 쇼핑몰이 있죠. 동대문 쇼핑몰이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렇게 있겠고 바로 오른쪽에는 왕십리 뉴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나 이런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대문 쇼핑몰과 디자인 플라자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저녁에 가보시면은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이 주변에 쇼핑이라든가 관광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자체가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주변에 이제 지역 개발에 힘을 좀 더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왕십리 뉴타운이 이제 좀 있으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왕십리 뉴타운이 입주되면서 주변 상권이라든가 또는 기반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같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 13층 건물 2개 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 그리고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 자체가 풀옵션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면서도 옵션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임차인들이 편한
편안하게 들어와서 입주를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주방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했고요. 자, 주변 서울 역세권 이제 개발이 있는데요.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이렇게 하이라인을 이제 차가 다니는 길들을 이제 공원화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좀 좋은 위치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역세권 개발과 함께 관광 호텔로 이제 개발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북부의 경찰청 기동본부를 또 제2의 강북 코엑스로 변경될 계획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형 아파트는 앞으로 인기는 계속 지속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매매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매매가 2억 7천만 원에 전세 2억 5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내 돈 실투자금 2천만 원을 투자하셔서 황학동에 아파트를 매입이 가능하시겠고 월세를 받으실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중구 황학동 아파트였고요. 두 번째는 양평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자,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을 도보 3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선유도역은 9호선이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라든가 강남 그리고 김포공항, 마곡지구 등 이렇게 업무 지역을 가로지르는 황금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자, 대지는 11.8제곱미터, 전용은 29.3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6층 건물 중 1층이고요. 방 하나의 거실 그리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이 2개가 있는 구조와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여기 테라스에다가 또 파라솔을 놓고 이제 어떤 여유를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3년 10월에 완공됐고요.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양평도 오피스텔을 추천한 이유는요. 9호선 선유도역을 도보 3분의 이용이 가능한 초역세권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지역은 역세권이면서 한강과 그리고 중공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공업 지역은 향후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됐을 때는 훨씬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또 관심을 갖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따라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로 인해서 이 지역은 월세나 전세가 매우 잘 나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신다면 선유도역을 도보 3분의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자, 간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선유도 공원이라든가 이 주변이 전부 다 한강과 이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이 지역의 또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건물은 5층, 6층 건물이 되어 있겠고요. 자, 거실 구조입니다. 거실 위에 복층이 있고요. 그리고 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쪽에 거실이겠고요. 그래서 방 2개와 같은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방과 보실이 있겠고요.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지역에 가까운 강남과 도성 그리고 영등포 지역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받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한강 개발에 대한 수혜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으로서 앞으로 용적률에 대한 상승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자, 매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매가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1천만 원. 그리고 전세는 현재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현재 2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1천만 원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1천만 원 투자하셔서 영등포구 양평동에 나중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상승을 한 번 더 맛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요. 실투자금 1천만 원과 또는 2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소개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입지 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 상품을 좀 더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 공동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르네상스 빌딩이 있습니다. 자, 무료로 세미나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오셔서 좀 한번 말씀 들어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어떤 길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10명 선착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화 주십시오. 서울 전화 02-552-7440, 552-7440을 전화 주시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매물에 대한 궁금한 사항, 그리고 부동산에 궁금한 사항도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는 계속 연결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 나눴었는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은 언제나 이 부동산의 인기에 있어서 최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다 보시다 보면은 성공적인 월세와 그리고 향후에 또 지역 차이에 대한 시대 차익도 가져갈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552-7440, 552-7440으로 전화 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는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